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국나그네입니다. 저는 지금 독일 뒤셀도르프에 머물고 있어요. 터키 이스탄불에서 있었던 난민 관련된 포럼을 끝내고 독일로 넘어와서 지금 독일에서 며칠 지내고 있습니다. 이스탄불 포럼에 있으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었는데 그 난민 포럼에서 사역하시는 분들과 그 내용 자체가 상당 부분이 좀 보안을 좀 되게 높게 유지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왜냐면 거기에 그 이슬람에서 개종해서 함께 난민 포럼에 참여했던 현지 사역자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찍는 것도 굉장히 좀 대회 측에서 민감하게 하지 말기를 좀 요청하셔서 그런 부분들도 다 좀 지키느라고 사실 그 대회 기간에는 별로 기록을 못 남겼어요. 그냥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또 포럼에 참여하면서 남긴 글들을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그 포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참석한 포럼은 그 난민들 사역하고 계시는 그 아라비아 반도와 중동 그리고 터키, 유럽 쪽에서 난민 관련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다 모이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난민 포럼이 궁금해서, 난민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주최 측에 좀 요청을 드렸더니 거기서 흔쾌히 초청을 해주셔서 제가 참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통계적으로 몇 가지를 보면서 좀 꽤 놀랐던 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7천만 명의 난민이 있대요. 그 7천만 명의 난민 중에 50% 이상이 18세 미만의 난민들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난민이 자신의 국가를 탈출해서 난민의 지위를 인정을 받던지 아니면 어떠한 형태로 그 현장에서 살아가게끔 되기까지 일반적으로 10년 이상이 걸린대요. 그러면 10대의 국가를 탈출해서 난민이 된 친구들은 성인이 될 때까지 교육의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좀 많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참여하셨던 분들 중에서 센터를 세워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문제가 상당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어떤 그런 교육을 좀 고민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난민 포럼의 주제가 스마트 시대의 난민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요즘은 난민들도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무료로 와이파이가 되는 곳에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난민들끼리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페이스북의 비밀 그룹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알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해서 난민들을 좀 교육할 수 있고 난민들을 좀 도울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모인 이유였어요. 사실 난민이라고 하면 한 2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요? 제주도에 예멘 난민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좀 난민 사역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난민은 굉장히 오래된 이슈입니다. 오래 전부터 세계 속에 존재해 왔고, 사실 우리 민족도 전쟁을 치르면서 전쟁 피난민이 되어봤던 경험이 있고, 또 아프리카에서 이탈리아나 또 다른 유럽으로 넘어가는 난민들은 이미 굉장히 오래전부터 국제사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였고, 그런데 최근에 중동에서 너무 많은 수백만의 난민이 한꺼번에 생겨나면서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좀 이목을 끌게 됐는데요. 사실 이 난민을 돕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아닌 것인가에 대해서도 방법론적으로 갑론을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지금 이 유럽에 있는 난민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접근을 하는가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사실 우리가 제주도에 왔던 예멘 난민 사태에서 보듯이 지금 이 문제를 이것이 화두가 되고 있는 중동과 유럽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이것은 결국 다른 국가들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전 세계가 떠안아야 되는 어떤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유럽에 혹은 이 중동의 독일이라든지 이렇게 난민들을 받아주고 있는 국가에 이 난민들이 잘 정착할 수 있게끔 그들이 가는 길과 또 어떤 행정적인 부분을 도와서 이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지금 전 세계가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유럽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냥 너희들 문제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 라고 그냥 둔다면 우리는 또다시 제2, 제3의 예멘 난민 사태와 같은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2020년 기준으로 난민 지위를 인정해주세요 하고 신청한 건수가 6만에서 7만 건이에요. 우리나라도 더 이상 이 난민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멀리 동떨어져 있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현실에 직시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 포럼 중에 미래 선교 전략에 대한 논의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한국에서 난민 선교 하시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난민 신청 승인 비율이 약 2% 정도밖에 안 된대요.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 그러면 이 난민 신청 승인이 되는 건수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저는 종교라고 대답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슬람 난민들 같은 경우는 종교를 개종하는 데 있어서 목숨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정답은 동성애였어요. 난민들이 동성애를 이유로 난민 신청을 하면 한국에서 난민 신청이 승인되는 비율이 가장 높다고 해요. 그래서 동성애자가 아닌 친구들도 나는 동성애자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자신의 과거를 위조할 만큼 그것이 가장 잘 받아들여지는 이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난민 사역을 하시는 분이 도전한 게 뭐였냐면 선교사들이, 교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교회들이 잠잠하고 가만히 있으면 한국은 계속해서 동성애와 관련된 난민 신청 건수만 승인이 되는 이런 이상한 구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좀 내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미처 보고 있지 못하던 어떤 사각지대를 발견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저는 이런 포럼을 가면 가장 항상 좀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것이 뭐 유명한 강사님의 설교도 좋고 강의도 좋지만 그런 것보다도 그 난민 사역을 직접 하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되게 마음에 좀 많이 와닿았어요. 이번에는 난민이 난민에게라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리아 난민으로 탈출을 해서 지금 현재 터키에서 시리아 난민들을 다시 돕는 사역자가 된 분도 계셨고, 그리고 이슬람의 핵심 중에 핵심으로 계셨던 그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의 이슬람 자문위원도 했었고, 그리고 두 번의 정권을 거치면서 이 모든 이슬람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에 대한 정책을 만드는 역할을 했던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개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현장에 오셨던 선교사님하고 같이 사역을 하는데 이분이 또 난민이 난민에게라는 이야기의 주제를 가지고 했던 이야기들도 저는 굉장히 좀 깊이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기도하시는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극히 작은 자인 난민 하나에게 관심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말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정말 난민들이 지극히 작은 자구나. 고향과 친척과 내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속에서 이들이 세계를 유민하며 살아가야 하는 참 그 기구한 삶의 운명을 맞닥뜨려 있잖아요. 근데 이들을 섬기는 것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사실 오랜 시간 동안 이슬람권에서의 복음 전파는 마치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과 같았어요. 이 이슬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난민 사태로 인해서 종교의 자유가 다양하게 보장되어 있는 유럽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 얘기인 즉슨 우리에게는 노다지가 열렸다는 거죠. 그 전에는 한번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조차 목숨을 걸어야 했던 중동 선교가 지금은 유럽에서 너무 아무렇지 않게 다가가서 교제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 향후 제가 봤을 때 최소 한 10년 정도는 이 유럽과 중동, 아라비아 반도 이쪽에서 진행되는 난민에 관련된 사역들이 한국교회 선교에 굉장히 큰 화두와 키가 될 것 같고요. 이미 많은 관심과 또 펀드, 돈이 그쪽으로 몰리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는데 저는 그걸 단순히 유행이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난민들이 유럽으로 쏟아져 나오는 이 현상을 통해서 무언가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터키 난민 포럼을 다녀오면서 난민 선교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생각과 장이 좀 확 열린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되게 감사하고요. 혹시 여러분들 난민 사역과 관련해서 관심 있으시거나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필요한 분들을 또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